네, 안녕하십니까. 예, 추정규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공간 운동에 대한 운동 중 마지막이 어떤 거냐면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얘네들은 이미 그 미적분 볼륨 1에서는 이제 2차원 공간, 즉 좌표 공간에서의 그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는데요.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이제 3차원 이상 넘어가는 이제 n차원의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걔네들의 그 다차원 공간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정의할 수 있는 데 대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그 속도하고 가속도에 대한 내용 먼저 볼 건데요. 맨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면 얘네들의 속도와 가속도를 알기 위해서는 걔네들이 움직이고 있는 직접적인 거리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벡터를 한번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Z좌표로 잡고 이렇게 X좌표로 잡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Y좌표로 잡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임의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그 곡선인데 곡선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들의 어떤 것을 알고 싶냐?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평균 속도라는 것을 한번 봐볼게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의 본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총 시간분의 총 걸린 시간분의 뭐가 될 것이냐면 총 이동 거리. 총 이동 거리보다는 이거죠. 그 변이라는 것이죠. 변이. 그 변이라는 것이 뭐냐면 위치의 변화를 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앞으로 3발자국 가고 뒤로 2발자국 오잖아요. 근데 저의 위치는 원래 있던 곳에서 앞으로 3발자국 간 다음에 뒤로 2발자국 왔대요.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 제가 변한 위치는 얼마큼 되는 거죠? 1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변이는 1이 되는 거고요. 변이는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움직인 거리, 총 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앞으로 3발자, 뒤로 2발자이기 때문에 총 이동한 거리는 뭐가 된다고요? 5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위치에서 변하고 있는 정도만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리라고 하는 건 실제 움직여진 거리를 뜻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얘네들 거리 갖다 이용하는 식이 바로 속력이 될 것이고, 얘네 변이 갖다, 즉 위치의 변화 갖다 이용하는 식을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볼 거냐면요. 얘네들의 그 길이 h인 시간 구간에서의 평균 속도라는 것을 한번 구해볼 겁니다. 한마디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시작하고 있는 임의의 벡터 여기를요. 거의 임의의 그 점을 제가 P라고 잡고 두 번째 여기 움직이는 점은 Q라고 잡아보고 한번 해볼게요.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P에서 Q까지 이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얘네들의 그 벡터로 나타나게 되면 어떤 식의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냐? 바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그 벡터를요. 저희는 R 벡터라고 RT 벡터라고 이렇게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초기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Q만큼 지나간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요. 원래 있던 T에서 H만큼의 시간을 바꿨기 때문에 R에다가 T 플러스 H라는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냐면 걔네들 있는 PQ를 지나고 있는 이 벡터를 이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벡터. 맞죠? PQ를 지나는 벡터를 표시할 수 있을 건데 걔네들 정확하게 표시해서는 이거 같아요. 얘를 좀 지우고 정확히 얘기하면 얘네들 여기까지 그 벡터를 뜻하는 거죠. 여기까지 벡터. 그럼 우리가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항상 벡터는 꼬리 물기식으로 더하기를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여기를 x 벡터가 잡게 되면 rt 벡터하고 플러스 x 벡터하고 두 개를 더했더니 r에다가 t 플러스 h라는 벡터를 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나타내는 이 하얀색에 있는 벡터는 뭐가 될 것이냐면 바로 뒤에 있는 놈에서 바로 뭐를 빼냐면 앞에 있는 놈을 빼게 되면 벡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R의 T 플러스 H 빼기 R의 T의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얘네들 자체가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이 A, P하고 Q에서 움직이고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동하고 있는 총 변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의 평균 속도의 그 위치의 변화는 R의 T 플러스 H 마이너스 R의 T라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해주고 우리가 이동하고 있는 총 걸린 시간은 H이기 때문에 거기서 H분의 R의 T 플러스 H 빼기 R의 T라고 쓰게 되면 우리가 바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 속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총 시간 총 걸린 시간분의 움직임 변이, 그 위치의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걔네들의 속도 벡터라고 하는 그 벨로시티, 즉 이제 그 VT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속도 벡터.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얘네들에 있는 그 평균 속도에 대한 극한치, 즉 한순간마다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속도 벡터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속도에다가 뭘 붙이면 되죠? 리미트 값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되는 거.
그럼 얘네들의 우리는 여기 있는 h 값이 같기 때문에 도함수의 정의에서 얘는 r'의 t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걔네들의 여기 있는 r의 t, 여기는 r의 t에 있는 걔네 있는 의미의 그 벡터에 관한 무슨 벡터? 이게 수직이 되는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일명 접선에 이르는 접선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이 바로 r'의 t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 나온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가 이제 속도 벡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이제 세 번째는 속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속력이라는 것은 바로 속도의 크기를 뜻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그 원래 있던 속도 벡터에다가 절대값이라는 거, 즉 원점에서 그 점까지 거리를 뜻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뭐죠? 그렇죠. 속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가속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속도의 변화는 V의 t 플러스 h에다가 빼기 v의 t가 바로 속도의 변화가 될 것이고, 걔네들은 시간을 나눈 것이 이제 속도의 변화의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가 되는데, 걔네들이 또 뭘 구할 거냐면 극한치 리미트에 h가 0으로 가게 되면 걔를 가속도라고 정의를 한답니다.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쓴 거와 똑같죠? 당연히 v를 한 번 미분해서 구한 거와 똑같고, 원래 V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R의 거리를 어떻게 한 거죠? 한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얘는 몇 번을 미분했다고? R을 2번 미분해서 T를 잡아도 얘네들의 가속도가 된다는 것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